내일 개천절부터 10일 동안 이어지는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차례 음식을 장만하려는 시민들로 5일장이 북적였고 공항도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장터. 차례상에 오를 조기와 옥돔 등 각종 생선부터 과일 가게까지 모처럼 대목을 맞았습니다. 비닐봉투에 자두를 담는 상인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너무 많아서 우리 손이 모자랍니다. 손이 모자라. 사과배, 그다음에 여기 포도 종류 많이 나가고. 추석 당일까진 나흘이나 남았지만 시민들은 이른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가지도 사고 고추도 사고 과일도 사고 추석 준비로 많이 샀어요. 싸고 좋은 거 많이 샀어요. 얼장에 오면 싸니까. 손님과 상인이 나누는 흥정 소리에 장터는 벌써 명절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추석 전 차례 준비에 나선 발길이 몰리면서 장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공항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는 할머니의 손길에 반가움이 묻어나고 서둘러 옮기는 발걸음에 명절의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이제 명절에 와이프랑 같이 처갓집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애기랑 이제 15개월 된 아이랑 같이 오게 됐는데 이번에 뭐 좀 즐겁게 놀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성객에게 간식과 기념품을 나눠주는 환영 행사도 열렸습니다. 개천절부터 추석까지 모처럼 길게 주어진 연휴에 가족과 함께 여행길에 오른 시민들도 많습니다. 올 때 용돈도 받아서 기분 좋고 같이 와서 더 기분이 좋아요. 가족 전체 다 와서. 제주도 와서 뭐를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아쿠아리움 가는 거요. 추석 연휴 동안 33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명절 특수가 제주의 활기를 더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제주에서 열린 전국 복싱 대회에 참가했던 전라남도 출신 중학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요. 경찰은 당시 병원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자 5명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미강 씨는 날마다 아침 8시 30분이면 서귀포 의료원으로 찾아갑니다. 중환자실에 한 달째 입원 중인 아들 조연호 군을 면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버티고 있는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불과 10분. 언제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도 하지 못한 채 낯선 타양, 제주의 병원에서 추석을 맞게 됐습니다. 경기도 많이 보고 훈련도 해보고 진짜로 네 길인지 한번 봐라. 그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돼서 훈련이고 뭐고 그것도 보내지 말걸 하는 후회도 되고. 전남 무안의 중학교 3학년인 조연호 군은 복싱 경기를 하다 펀치에 맞고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켰고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해서 혈종은 다 제거했지만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이 심해서 지금도 역시나 반원수 상태고 급성기 치료는 거의 종료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만성 치료를 할 단계입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대한복싱협회와 사설구급업체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설구급차 CCTV를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법에는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타야 하는데도 운전기사만 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조사에서도 의사나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경기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선수를 보조한 코치는 무자격자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복싱협회에 기강 경고와 함께 피해 보상 대책과 안전 매뉴얼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제주도체육회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이달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영훈 지사도 기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회복을 기대했는데 재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오영훈 도지사. 연휴 관광객이 작년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6월 이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력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은 재선 출마 여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영민 정무비서관이 사직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오 지사는 비서관 사직은 개인적 의사로 선거와 관련이 없으며 출마 여부를 미리 정하는 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재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임박해서 결정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을 묻자 한참 동안 침묵하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참 질문의 의도를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2.3 내란 당시 행적을 지적한 고부건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논란이 된 오 지사. 자신과 도청 공직자 모두를 내란 세력으로 표현한 부분이 적절치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뀐 입장이 있다면 취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수도 해상경계 관할권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의 전원 합의 판결이 있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도내 건축 관련 단체 3곳이 서귀포 관광극장 보존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극장 구조 안전진단 보고서에는 보강 후 재사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철거를 강행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귀포시가 철거를 결정하기 전 건축단체에 자문이나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며 TF를 꾸려 주민과 행정이 납득할 만한 보전 방안을 만들어 행정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극장 철거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시민 의견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제주기업관 운영위원장 신동훈 씨에게 국가정보원이 사과했습니다.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신동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종석 국정원장의 뜻을 담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한다며 간첩 조작 시도 진상규명과 간첩 검거 포상금 반납,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과 등 신 씨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훈 씨는 국정원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이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형식적인 사과에 그치지 말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을 시작으로 7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당일인 월요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비는 이어지겠는데요. 많게는 120mm, 산지에는 150mm에 달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귀성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산지와 북부 중산간 그리고 추자도를 중심으로 거센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21도로 시작하겠고요. 서부 남부 지역 22도, 산지는 16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동부 지역 27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23도, 남부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 이후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당분간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음주소란 무리가 중앙정치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음주도 부족해 노래방 가무까지 즐겼다면 파면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솜방망이만도 못한 경고로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을 내렸다며 조사기구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법원 부장판사 3명은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법원 감사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권고받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주 곳곳에 4.3 왜곡 현수막이 걸린 가운데 철거가 어려워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정당법에 따른 활동이라 강제로 떼어낼 방법이 없다고 밝혔고 제주시는 규격과 게시 장소에 문제가 있는 2곳에 대해서만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는 현수막이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로 입증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혐오 선동이라며 희생자의 아픔을 헤집는 심각한 2차 가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제주대학교 정문 앞 등 도내 곳곳에 4.3이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했다는 내일로 미래로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작가 현기영의 작품과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현기영 기억의 섬에서가 오늘 밤 9시 제주 MBC에서 방송됩니다. 손세호 감독이 촬영하고 김훈범 PD가 연출을 맡은 이번 다큐멘터리는 평생 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헌신해온 85살 작가의 기억과 소회를 담아냈습니다. 현기영은 군부 독재 시절 금기시되었던 제주 4.3을 소설 순이삼촌으로 세상에 알린 인물인데 순이삼촌은 문학작품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부족한 전문성과 사전 내정설 논란이 일었던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최명동 후보자가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주식 보유에 대해 소수위원의 부적격 의견이 있었지만 공직 경험을 통한 협력 가능성과 확고한 경영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명동 후보자는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논란이 된 주식은 취임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판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주변 감귤과수원에 조류 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2공항 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제2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예정부지 반경 3km 이내에 감귤과수원이 많아 조류 충돌 위험이 크다는 주장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공항마다 다른 주변 환경을 감안한 관리 대책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찬성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토부가 정한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는 맹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학교 행사에 참여한 해병대원 중에도 추가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브리핑을 열고 어제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90여 명에 이어 30여 명이 추가로 설사와 복통, 구토 증세를 보여
학교 행사 푸드트럭에서 나누어준 음식물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